그런 뉴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대로 대단한 그런 합의, 아주 전격적인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지 않겠나. 오늘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많이 제거되는 미중 사이에 예상치 못한 그런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 문제 간단하게 다루고 또 세계 문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문제 오늘도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세상이 좀 이제 시끌시끌하고 날아가는 진로는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가 없지만 이제 그런 속에서도 개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산 관리나 이런 부분을 잘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으니까 이 투자 방향 투자 대상을 잘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나라 상황을 지난해까지는 나라 일을 많이 이렇게 걱정하고 다뤘지만 이제는 개인이 그런 나라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해서 어려운 시대를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마지막 투자 부분까지 들어보시면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한국 문제, 한국 문제를 보시면은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국민들을 두려워해가 쭈삣쭈삣 주저주저 못할 일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또 뭐 이런 용어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재판중지법,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사람은 형사재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임 중에도 그냥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재판중지법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제 추진하는 모양이죠. 그동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개별 그런 의원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민들 이목도 있고 하니까 좀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당론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명하기 위해 가지고 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장동 5인방 유죄에 여당 이제 당론으로 재판중지법 일면 국정안정법 이렇게 부르네. 이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운동권 출신들은 운동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렇게 용어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의 특별하게 이 양반은 특별하게 귀한 사람이니까 재판을 중지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 우습이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인데 이른바 재판중지법, 정자중지법, 행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재임 중에 행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특별한 그런 권리와 권한을 제공하는 대통령만 해당하는 재임 중에 행사재판을 멈추는 그런 내용의 이재명 방탄법안을 아마 통과시킬 모양입니다. 이번 달 내에 처리하겠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뭐 이제 별별 다
이제 법이 나올 건데 뭐 이거 뭐 신기한 것도 아니죠.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개별 의원 입장에서 개진하는 그런 의견을 이제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이렇게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이번에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결로부터 현직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 여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론이 된 겁니다.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선거 문제가 무너지면서 뭐 이 정도는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옳지 않은 일이지만 국민을 두려워할 일도 없고 뭐 무서워해야 될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신문에 사설에 대장동 유죄 판결이 나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사설 쓰시는 분도 의감 없었을 겁니다. 살다 여러분들 특별하게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을 특정 인물을 위해서 이렇게 당론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렇게 이제 이번에 그래도 1심 판결을 대장동 판결이 좀 뭐 이 1심 판결을 맡은 그런 판사분이 아주 소신 있게 그렇게 여기 보시면은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민간업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자 더불당이 대통령의 재임 중에 형사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 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일명 재판중지법으로 불려왔던 법안인데 이 법안이 다시 이제 당론으로 개별 의원 차원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이 법을 발의했는데 다시 뒤에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그러나 대선 이후에 각 재판부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란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해왔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 1심에서 이렇게 이제 유죄도 법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형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다시 추진해 가지고 민주당은 입법 재추진에 나선 명분으로 지난달 국감의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제기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특별법을 이제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뭐 온갖 종류의 법으로 이제 다 뒤덮이는 거죠. 거의 이제 뭐 숨을 쉴 수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건데, 어쨌든 대통령 구명법이죠. 민주당은 집권 이후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사심제를 추진하고 판사처벌법 검사처벌법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죠.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기 때문에 뭐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찍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인물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진로가 완전히 이제 뭐 거의 결정이 된 거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깝깝한 거죠. 깝깝한 거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역사적으로 한국과의 체제가 특정 방향으로 세팅이 되고 나면은 그걸 뒤집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어렵고 힘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건 좋은데 나라의 전체 틀이 이렇게 아마 결정된다 그런 거시적 시각을 잘 갖고 불편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정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생각을 정리해서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도 아무리 아우성을 치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제 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엄청난 합의를 한 거죠. 엄청난 합의. 그리고 이제 동맹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야, 미국 함께 저렇게 관세를 10% 정도까지 낮춰주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미중에 엄청난 합의가 이렇게 지금 내려진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0일에는 중국이 세계를 그런 인질로 잡고 있다. 그 이제 희토류 수출 통제. 그다음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중국과 미국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 코베시 레타를 쓰시는 편집자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이 공식적으로 거의 이제 끝을 맺은 것 같다. officially complete라는 용어를 썼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중국이 세계를 포로로 잡고 있다.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신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공식적으로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왔는데 어떤 내용을 이제 양국이냐 아마 공식적으로 함의문을 발표하겠지만 그 전에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취한 조치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다. 희토류 수출에 대한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 미국으로의 페타닐 유입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한다. 3월 4일 이후에 모든 중국이 취한 보복 관세를 유예한다. 3월 4일 이후에 모든 보복성 빈관세 조치를 유예한다. 채소 12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한다. 이게 이제 중국이 취한 그런 조치고 이에 대해서 미국의 조치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한다. 10%포인트 인하하는 거니까 10%가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10%포인트니까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결정될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01조 관세 면제의 만료 기간을 2026년 11월까지 연장한다. 이 합의 내용을 코비시 레타의 편집자는 엄청난 규모의 합의입니다. 본인들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을 한번 보죠. 엄청난 표현이 huge deal이라고 표현했네요. 엄청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미국은 일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시장이 개장이 되면은 아마 주가가 폭등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국 시장 오늘 여러분들 열리도 아주 그냥 대찬성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새로운 미중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엄청난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걸 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죠. 휴지 어그리먼트라고 표현했네. 이때 영어 표현으로 휴지라는 표현을 쓰고만요. 중국은 3월 4일 이후에 발표된 모든 보복 관세를 유예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취해진 모든 보복성 비관세 상계 조치를 유예하거나 제거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의 닭고기 수입, 밀, 옥수수, 면화,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에 대해서 미국 농산품에 대해서 취했던 보복 조치를 다 거두드리겠다. 중국은 2025년 3월 4일 이후 미국 기업에 대해 취했던 모든 보복성 비관세 상계 조치를 취하겠다. 대탕트라고 이렇게 표현했네. 디에스컬레이션. 큰 규모의 긴장 완화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확실한 것은 1년 정도
히트류 수출 통제를 이제 막았는데 본심을 재무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네요. 히트류 통제에 대해서 지난 25년 동안 중국이 전 세계에 대한 히트류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해 왔습니다. 미국의 지도층들은 25년 동안 거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1, 2년 내에 중국이 여러분들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공급망 체제로부터 미국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호주,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의 히트류 채굴 및 재련 시설을 관련된 협정을 맺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공세 때문에 문을 닫았던 브루셀일 겁니다. 과거에 히트류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을 했던 유럽 기업들이 다시 가동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홍준표 씨처럼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를 그렇게 막 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년 동안 공급망 체제를 완벽히 장악해 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이름들 칼날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미국의 역대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조지 W 부시나 아무도 노력을 안 해온 겁니다.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만 보면 안 되고 미국 입장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거는 이런 공공정책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미중 합의의 파급 효과를 한 번 정도 들여다봐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번에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폭발할 것 같다. 유동성 폭포가 쏟아질 것 같다. 이 유동성 폭포라는 표현을 영어로 캐스케이드라는 용어로 쓰네요. 이 샤나카라는 분이 유동성 폭포 리퀴디티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가 아마 폭포 이런 뜻이 모양입니다. 유동성 폭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한번 폭등할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되게 공공정책만 다뤘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거대한 대탕터로 인해서 유동성 폭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금융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해빙무드가 이제 돌아가지고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은 전면적인 무역 갈등 완화를 합의를 했고 그 첫 번째 파급 효과가 바로 글로벌 유동성 폭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수혜를 보는 것은 위험 자산인 정권시장, 기술주라는 이런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 처음에 반응할 거니까 이제 이번 월요일 날 미국 정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이제 이번 또 월요일 날 한국 정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예상한 것은 샤나카님이 예상한 것은 첫 수혜자는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급등할 것이고 다음 수혜자는 바로 이어서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정격 합의를 통해 가지고 파급 효과는 명확합니다. 지정학적 약세가 그동안 자본 흐름의 주요 장애물이었습니다. 미중 사이의 긴장이 완화가 되면은 유동성이 풀리게 됩니다. 주식은 먼저 움직여서 초기 위험 선호 심리를 흡수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규모 자금이 바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과 같은 부분으로 갈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2019년 1단계 해빙 조치 제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과 중국의 여러 합의가 있은 이후에 90일 만에 42%의 비트코인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변곡점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월요일 날
기술주가 크게 반등할 것 같아요. 한번 두고 보시죠. 뭐. 그건 예측이니까. 그다음에 한 시간을 두고 여기 보면 4분기와 1분기에 250억 불에서 550억 불 정도의 자본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참 실력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탁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냥 그대로 글을 쓸 수가 있는지.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대규모 유동성 유입을 촉박하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전체 대세를 읽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먼저 위험 선호 심리를 흡수할 것이고 다음에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큰 틀이.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 굉장히 귀한 인터뷰가 실렸네요. 스테이블 코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테드하고 서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주 이런 화상 인터뷰를 조선일보 한 기자분이 테드 세계 최고의 최대 규모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테드 CEO하고 여러분들 인터뷰했네요. 스테이블 코인 세상을 달러 중심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테드 CEO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앞날뿐만 아니고 암호화폐의 앞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다뤄왔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뛰는 분의 이야기나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억 명이 사용하고 있네요. USDT 테드입니다. 테드. 예. 중국이 탈달러화를 시도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디지털 달러인 USDT 테드를 쓰는 한 코인이죠. 달러 표시 코인. 그러니까 코인 한 개에 달러 하나 바로 맞 교환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호화폐에 비해서 변동성이 거의 없는, 그래서 전 세계는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일단 교육을 잘 받았고 똑똑합니다. 특히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분들 그 지배 엘리트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검증받은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 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법을 통과시켜 주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테드 CEO 이야기가 세계는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서클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다음 미국 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테드인데 테드가 한 2배 이상 시장 가치가 높죠. 특히 이런 테드를 수요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국 화폐 가치 추락이 심한 나라가 많이 가지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라든지 레바논, 터키 이런 나라들. 정부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국가에서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생명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억 명이 일상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고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드의 위상이 미국 달러 지위 역시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전향적인 조치를 제가 신속하게 미국 정부가 움직여서 지니어스법 같은 걸 통과시킨 이유가 결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테드나 그런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도 추가적인 수요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이탈리아 출신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네 이 CEO 되시는 분이 지금 뭐 시가총액이 1830억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가상화폐 전체 시장이
비트코인이 2조 2220억 원, 이더리움이 4750억 원, 3등이 테든 모양이네. 1830억. 그러니까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이 심한 나라는 달러화를 갖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그 달러화를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코인을 사는 겁니다. 전세가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코인화 돼가는 거죠. 모든 것이. 예, 여기 보면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는 나라에서 상황이 다릅니다. 세계적으로 30억 명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나라에 삽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화폐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거의 97에서 98% 하락한 아르헨티나, 비싼 현상을 겪는 튀르키예, 터키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게 절실한 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달러 현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테드 같은 디지털 달러가 가계저축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USDT 테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여러분들 심하게 되면은 달러를 갖거나 달러와 자산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주 일관되게 미국의 기술주나 반도체나 이렇게 성장주 ETF에 투자하는 것은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달러를 가지는데 지폐가 아니고 디지털 달러를 가지는 것이 테드나 서클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어제 이야기했던 것 아주 중요한 시대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직접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일선에 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최대 업체인 테드 CEO를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혁신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열렬하게 옹호하는 것은 거래 비용을 현저히 감축시킬 수 있는 결제나 송금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혁신이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테드 CEO 이야기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송금이 가능합니다. 비용을 10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국제 송금 비용을 규모가 작은 기업이 해외 업체의 비용을 치를 때도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 실시간으로 도착하니까 종전에는 몇몇 금융사를 통해 달러를 거래할 수 있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개인이나 개별 기업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달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쓸데없는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이런 광범위하게 확산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카드사는 신용카드 거래 시 3에 4% 정도 수수료를 몰립니다. 암호화폐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입니다. 10분의 1 수수료가. 카드사들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이 이익을 줄이고 수수료를 낮출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사를 대체할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거의 아무런 비용 없이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이 신용카드를 점차 구시대의 유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중개업자인 카드사를 우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의 권한을 금융사에서 다시 개인과 기업에 되돌리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겁니다. 금융사가 쓸 자리가 점점 여러분들 좁아지고 없어져 가는 겁니다. 어제 나눴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를 구시대 유물처럼 밀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수수료 장사를 여러분들 할 수 없도록 개인에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둘 수 있는 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다음 먼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들도 저도 뭐 본능적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CBDC 같은 거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거래 내역을 전부 다 국가가 다 파악할 수 있다. 여기 잘 지적했네요. 기술의 안정성 외에도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부 감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이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적은 수수료를 내고 빠른 시간 내 해외로 송금할 때는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이 꼭 필요해질 겁니다. 예, 어제 이 문제를 다뤘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솔라나나 같은 것을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 가지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아마 국제 전송 결제 수단들이 다원화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게 뭔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걸 더 공고히 하는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강화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탈달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테드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세계가 미국 달러에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여름 시장의 99%가 달러 표시라는 겁니다. 달러 표시. 여러분들 한번 어제 다룬 내용들을 테드 CEO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망을 해봤습니다. 금융사들이 참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기술이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기술이 판도를.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관심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사람이 다 관성이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사는데 익숙하고 이렇게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나라가 칙칙하게 이런 돌아가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런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시대가 좋은 것이 세계 인류 시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달러화를 가질 수도 있고 동시에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법정 화폐의 타락에 대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가 제가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 부분에 역점을 두는 것도 나라의 진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개인은 각성을 해 가지고 자기 앞길을 개척해서 경제적 자립과 경제적 독립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터키, 뭐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이 이름 지금 다 겪는 것이 자국 화폐 가치 타락이지 않습니까? 자국 화폐 가치가 그냥 속절없이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래 더더욱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투자 문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도 이런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서 활용하시게 되면 크게